퇴직을 주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버는 88살 안병호 할아버지. 최근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도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몰라 통화 기능만 쓰는데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13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자꾸 통장에서 빠져나가 뭐가 이게 세금도 아니고 뭔가 보니까 그 핸드폰이더라고. 알고 보니 범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였습니다. A씨는 할아버지를 이동통신업체 두 곳에 가입시켰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5명.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었고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피해자 4명을 추가로 인지하였고 총 5명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당장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고 사람이 바뀌었어. 뭐 한 달이가 두 달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 난 모른다 이거. 이동통신업체 측은 자기네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점이라는 데는 저희하고 무슨 계약 관계도 없고 아무런 게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대리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달 수입의 40배를 억울하게 날리게 된 안병호 할아버지. IT 기기나 복잡한 계약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는 조언합니다. 확진자가 57만 명 넘게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첫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시노백사가 만든 120만 회 분량입니다. Semua pihak untuk mengikuti pengumuman dan petunjuk-petunjuk dari petugas yang saat ini sudah menyiapkan vaksinasi. 인도네시아는 의료진과 구급요원, 군인, 경찰 등 350만 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100만 명 이상 긴급 접종을 마친 중국은 이제 백신 수출에 본격 나섰습니다. 주로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과 달리 영하 70도 초저온 보관이 필요 없고 값이 싸다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도 다음 달 접종을 목표로 중국산 백신 100만 회 분량을 지난주에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I ask if the memb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live in the nation's capital are not seeing, not reading, and not registering the fact that more than 500 Brazilians die every day of COVID-19. 현재 중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에서 백신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백신을 외교로 활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쯤 자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백만 회 분량의 백신을 사간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사이 서해안에서 군 레이더에 미식별 선박이 포착돼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경과 육군의 합동작전으로 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수상한 선박의 정체는 뭘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보트를 해경 구조정이 뒤따릅니다. 붙잡히지 않으려는지 보트는 속력을 더 내서 달아납니다. 밤 11시쯤 육군 레이더에 포착된 미식별 선박. 전북 군산에서 충남 서천 연안으로 수상하게 접근했습니다. 해경과 육군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신속히 통합 방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30번 넘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자 해경은 구조정을 충돌시키는 초강수 대책으로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시 주변이 깜깜한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추적이 이어지다가는 2차 사고가 이어져서 인명피해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녀 3명과 함께 갑판에서 불법 포획한 해삼과 전복이 수북이 발견됐습니다. 우려했던 대공 용의점이나 밀입국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이딴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뒤 해경과 육군은 20차례 넘게 통합 방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밤 서해를 발칵 뒤집었던 2시간. 불법 조업 선박 검거라는 결과보다
기민했던 군경 합동작전 대응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59살 최모 씨가 몰던 테슬라 한 대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차주 60살 윤모 씨가 숨졌고 최 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팔굽혀 펴기를 1시간에 1000개는 할 거다. 전자파에서 성충동을 느낀다더라.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가 증언한 내용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두순이 성욕 과잉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독거실에 있던 조두순의 일상을 다른 수용자가 봤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고 음란 행위가 적발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69살의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을 한다는 얘기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수백 시간 심리 치료에도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뒤 7년 동안 전자 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 관찰관의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기능을 약화하는 성충동 약물 치료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재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에게 강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10월 뒤늦게 발의됐는데 통과가 늦어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산된 거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행을 부정하고 반성조차 않는 조두순의 심리 상태부터 바꾸지 않으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 12년 동안 조두순을 바꾸지 못했다면 과연 조두순이 사회로 나온 뒤의 대비는 제대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